다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벌써 올 한 해가 다 가고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왔어요. 자, 이제 겨울방학에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방학은 놀아야죠. 그죠? 놀아야죠. 자, 놀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방학에도 마음 편하게 놀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뭔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거 하나 취득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방학 동안에 HSK를 이제 취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TSC를 이제 취득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질문을 주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중국어에 갖고 있는 어떤 오해나 아니면 궁금증 같은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어는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얘기. 제가 이제 중국어를 가르친다고 중국어 강사라고 얘기하면은요, 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어 그렇게 어려운데 중국어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국어는 어렵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국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영어와 비교를 했을 때, 영어는 예를 들어서 어법 구조가 훨씬 중국어보다 복잡한 것 같고요. 시제도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중국어는 그런 변화가 전혀 없어요. 중국어는 어휘만 많이 알아도 어법 틀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쏙쏙쏙쏙 집어넣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는 결코 어려운 언어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겠죠. 쌤, 근데 중국어 어휘 암기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쌤은 그 한자도 암기해야 되고 발음도 암기해야 되고 성조도 있고 진짜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중국어는 한자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중국어 한자는 진짜 어려울까요? 사실 이 부분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건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자가 안 어렵다고 말하면은 저 쌤 진짜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자 자체는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이 뭐냐면은요, 한자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은 암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분들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중국어를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한자를 봤어요. 나무 목자죠. 중국어에서 이제 무자인데, 그럼 이 한자를 어떻게 암기해요? 써야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번을 쓰다 보면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면서 뜻과 함께 이제 암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른 어떤 노하우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래서 바로 한자가 어렵긴 해요. 물론 지금 제일 굉장히 간단한 글자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애들이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요, 한자는 조합자기 때문에 요 아이가 이 뜻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뜻 갖고 있는 애와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합된 한자를 암기할 때는 여러분들 이 한자를 알고 나서 이 아이를 암기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쓸 거예요? 아, 저번에 암기한 나무목이 2개면 숲을 림자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린을 암기할 때는 그냥 나무목 2개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단어 암기 초반에 이제 하실 때는 막 이렇게 하나씩 쓰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처음 보는 글자가 나온다고 해도 뭐랑 해가지고 이 뜻으로 쓰이는구나 한번 쓱 봐도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만 조금 고생하시면 금방금방 어느 정도 한 몇백 자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자를 확실하게 암기하시면, 물론 뜻도 같이, 그러면은 그 뒤에는 조금 더 쉽게, 물론 완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계속 끝까지 어렵진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세 번째 금 볼게요. 자, 중국어는 독학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격증을 공부를 하는데 학원을 가거나 인강을 들을 어떤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제 독학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영어도 독학을 했고 뭐 이렇게 독학을 해서 좀 자신 있습니다 라는 학생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가능하기도 하지만 불가능하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가능한 거는
불가능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국어 발음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한자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게 중국어 발음이거든요. 근데 그 중국어 발음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전혀 없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이제 듣는 것도 이제 더 표준 발음을 들으셔야겠고,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입문 기초 단계는 학원이거나 온라인 강좌거나 뭐 개인 과외도 좋고요.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이제 발음도 듣고 어떤 억양도 익숙해지고 이러면서 중국어에 좀 익숙해지는 단계에서는 혼자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 그 혼자 독학하는 과정에서 잘못 어떤 형성된 습관이나 이런 어떤 발음들이 교정이 진짜 힘들어요. 이미 굉장히 거기에 이제 딱 익숙해져 있어서 교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부를 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에 중국에 가니까 나는 한마디도 상대방이랑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입문기초 단계에서는 절대 독학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언제부터 독학이 가능하냐? 초급 과정 어느 정도 기초 과정을 이제 다 완성하시고요. 자격증 공부를 내가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격증 공부도 사실 단기에 하려면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도저히 뭐 학원 못 가고 이러면 그런 과정에서는 독학을 하신다고 하면은 문제집 같은 거 많이 풀고 해도 뭐 물론 합격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단지 조금 더 오래 걸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런데 입문 기초 단계에서 발음 잡고 어떤 기본 형태 틀을 잡은 단계에서는 절대 독학하지 마시고 뭐 학원에 가셔도 좋고 아니면 온라인 강의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과외 선생님 구해서 이제 공부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처음부터 정확한 어떤 그런 공부를 기초가 이제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격증이고 실력이다. 맞는 얘기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HSK 5급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에 갔더니 얘기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교과서의 어떤 그런 내용만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 공부만 판다고 해서 어학 실력이 실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향상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우리 이제 온라인 강좌에 보면은 저희가 뭐 사자성어 강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관용어 강의도 있고 뭐 신조어 강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강의들을 이제 겸해서 시간이 되시면 겸해서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렇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생활에서 이제 활용을 하셔야겠죠. 활용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자격증만 취득해서는 결코 회화에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꼭 이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분들이 제가 이제 온라인에 이제 뭐 중단기에서 이제 수업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따로 이제 올려져 있는 곳에서 이제 보신 분들이 발음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선생님 발음이 굉장히 좋다라는 칭찬도 굉장히 많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발음을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발음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서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과 이제 조건이 100%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저는 중국 현지에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발음이 좋은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환경이 좋았으니까. 환경이 좋았고 훨씬 더 어릴 때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발음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사투리를 배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표준어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중국어 발음이 좋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어떤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발음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성조는 강약이 아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봐왔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발음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발음하실 때.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사성 이런 게 나오면은 그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이제 발음을 하기 위해서 힘을 주다 보니까 그 뒤에 오는 발음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발음 전체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거죠. 우리말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영희야 아침 먹었니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대화가 있다고 하면은 영희야 아침 먹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괜히 잘해 보이잖아요. 우리말이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영희야 아침 먹었니? 뭐 이렇게 강하게 하면 어때요? 왜 저래?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줘서 너무 또박또박 하려고 너무 애쓰면 오히려 이상해요. 실제로 모국어일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건 결국 똑같아요. 우리말 한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라고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두 번에 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연습하실 때도 어깨 힘 빼고 좀 이제 턱도 좀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생각으로 좀 힘 빼고 발음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어는요. 여러분들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어 우리말의 조금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우리말은 입술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거의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혀에 그렇게 많이 힘이 들어가는 발음은 없는데 중국어가 혀가 조금 힘이 들어가는 발음들은 있어요. 뭐 H가 들어가는 발음들 있잖아요. 시 같은 애들 혀가 조금 힘이 들어가야지 그 발음이 이제 그렇게 나가서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혀에 가끔 힘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어깨 막 힘주고 이제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 발음이 무조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주지 말고 강약이 아니에요. 그냥 물 흐르듯이 하는데 간혹 혀에 조금 힘을 줘서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좀 볼게요. 그래서 강약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글자보다는 어휘로 연습하자라는 건데 이건 성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라는 발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발음이죠. 시라는 발음이 있을 때 이 아이만 하면 또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이 아이만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시페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시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시만 계속 이제 연습하고 페이만 연습하면은 붙였을 때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단어로 연습을 하시고요. 연습하실 때 물론 듣고 말하고 많이 듣고 말하고 이래야 돼요. 내가 정확히 들어야지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 하면서 가능한 어휘로 어휘가 익숙하다 싶으면 가능한 문장으로 연습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발음하기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글자 한 글자 발음 정확하게 하는 게 당연히 기초 밑에 깔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 문장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해서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할 땐 잘하시는 분들도 들어가면 뭔가 꼭 이성 뒤에 사성이 오면 이성 이상해지거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꼭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항상 추천드리고 사실 여기저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TV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네. 물론 요 TV라는 부분은 뭐 요즘에는 꼭 이제 TV를 이제 뭔가 어떤 시청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꼭 TV만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비록 중국에 살았지만 부모님들은 중국어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중국어를 쓸 일이 사실은 제가 뭐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막 놀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땐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나마 조금 중국어를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어렸을 때 좀 어떤 특이한 어떤 취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동경하는 어떤 TV 속의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걸 좀 좋아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커서 한 건 아니에요. 한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자,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약간 좀 그분들처럼 막 이렇게 좀 배우가 굉장히 멋있고 막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집에서 그런 걸 보면서 흉내를 진짜 많이 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흉내를 내면은 항상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건데 흉내를 내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언어도 배우지만 똑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억양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너 예를 들어서 숙제했니? 이거를 엄마가 그냥 평온한 마음일 때 뭐예요? 에이, 샤오이, 니 쪼쪼이엘러마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애가 숙제하라고 이러고 잠깐 나갔다 들었더니 애가 TV 보고 있어요. 그때는 엄마가 뭐 화가 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쪼쪼이엘러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양이 달라져요. 똑같은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역이나 이런 걸 하나 딱 정해서
그분을 이제 따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그 같은 문장이어도 그 억양이나 느낌을 좀 우리가 체득할 수 있어요. 몸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굉장히 이제 나라에서 규제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TV에 공중파에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다 표준어를 해요. 물론 캐릭터가 사투리 쓰는 애면 표준 사투리를 써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중간한 사람들은 더빙이 이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중국 배우 중에서 이제 홍콩이나 대만 출신들은 표준어가 그렇게 100% 표준이진 않거든요. 실제 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찍잖아요. 무조건 더빙이 들어가요. 완전 표준어의 이제 성우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공중파나 이런 데 방영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은 거의 다 표준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보다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뭐 온라인 강의도 그렇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도 운이 좀 안 좋은 경우에 사투리 쓰는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그분의 잘못이거나 이게 아니라 중국에도 이제 다양한 어떤 민족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지역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투리 억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발음이 안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TV에 나오는 발음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성우들이 하기 때문에. 물론 발음 좋은 이제 배우들은 그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TV에서 뭔가 하나 딱 정해서 아니면 내가 뭐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 뭐 그러면 딱 정해서 흉내를 내면서 여러 가지 배역을 해보세요. 사실 그래요. 어른이 돼서 이걸 따라하긴 좀 창피하긴 하죠. 집 방문 꼭 잠그고 어차피 여러분들 방학 2달 동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방문 꼭 걸어 잠그고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내가 조금 이상해도 엄마 절대 신고하거나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발음 교정하는 데는 진짜 좋아요. 많이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따라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기는 해요. 걔네들이 또 말도 빠르잖아요. 근데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일단. 여러 개 보지는 말고 초반에는 하나 딱 정해서 많이 듣고 따라하고 발음을 무조건 내가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게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에서 잘 따라하는 걸 하다 보면은 발음이 교정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발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도 하루 이틀이 되지는 않겠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초등학교 내내는 거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가서부터 이런 짓을 안 했어요. 이게 좀 이제 집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했는데 어릴 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길게까지는 아니어도 한 1년이라도 좀 해보시면 효과가 보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발음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방학 동안 단기 목표는 대부분 자격증이죠. HSK, TSC 뭐 이제 자격증인데 영어랑 다르게 영어는 예를 들어서 토익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학원 가서 2달 또는 뭐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뭐 열심히 하면은 바로 점수 딱 나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한 10년 동안 이제 배운 기초가 있어요. 근데 중국어는 여러분들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선생님 두 달이면 혹시 자격증 딸 수 있나요? 좀 말이 안 돼요. 중국어는 앞에 이제 회화 단계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기초 단계가 있어요. 발음 배우고 기초 어법 배우고 어휘 배우고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반에 가서 자격증 취득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2달의 중국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속성으로 그래도 방학 기간 동안 뭐라고 이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기초 단계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 걸리는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확 줄여서 단축시켜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래서 저희 이제 강좌 중에 어떤 강의가 있냐면은요, 왕초보 탈출반이라는 게 있어요. 왕초보 탈출반은 입문, 초급, 중급 이렇게 강좌가 있고요. 20강씩이에요. 그래서 총 60강이에요. 총 60강.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강의가 지금 3개인 거예요. 근데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 진짜 빨리 하고 싶은 이 과정 자체도요, 사실은 속성 과정이에요. 이제 기타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내용이 좀 빨리 진행된다라는 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방학 동안 무조건 해낼 거야 라는 이제 각오가 돼 있고 중국어를 방학 동안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일단은 30일 속성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하루
2강의씩 매일 수강하시고요. 어휘는 그때그때 나오는 건 무조건 암기. 무조건 암기 하셔야 되고요. 복습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강의 완강하시고 전체 완강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헷갈리던 파트 어차피 목차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수강해 주시는 형식으로 전체 끝내고 복습해 주시면서 30일. 복습까지 하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죠. 어쨌든 30일에 강좌 과정 전체를 완강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은 사실 조금 빠르긴 해요. 진짜 하루에 진짜 중국어만 열심히 하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30일은 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60일 과정으로 그래서 매일 한 강을 수강하고요. 어휘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매일 그 강좌 한번 복습. 좀 빨리 감기 해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매일 한번 이제 교재 보면서 이제 복습하면서 작문 같은 것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한 달 안에 기초 과정은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HSK 반을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TSC, BCT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강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면은 일단은 오감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사실 외국어는 우리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머리로 기억하는 거. 그러면 끝일까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입문기초 단계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이게 머리로 기억하는 거는요. 굉장히 빨리 막해 사라져요. 네, 휘발성이에요. 우리가 100을 암기하잖아요. 내일 물어보면은 한 50도 안 남아있어요. 한 30 남아있어요. 모레 물어보면은 그 30에서 또 한 30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기억해야 돼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하실 때는요. 이렇게 그 강의를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읽으면 따라 읽고 쓰면 따라 쓰고 그래서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다 돼야 돼요.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다 됐을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암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한번 틀어서 듣고 나도 한번 말해보고 쓰고 보고 듣고 예, 말해보고 쓰고 이걸로 이제 한 몇 번 하셔야 돼요. 막 10번 쓰고 막 10번 읽고 그 다음에 10번 듣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한번 듣고 말하고 쓰고 듣고 말하고 쓰고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이렇게 이제 하셔서 오감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오래오래 남습니다. 물론 초반엔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반복 학습이 답이다. 이건 외국어가 다 똑같아요. 지금 아까 말한 요 오감 학습을 제가 반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답이에요. 그래서 60일 과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한 강의 듣고 꼭 그날 반복 한 번 더 이제 조금 시간 지나서 어휘 암기하고 그 다음에 강의 한 번 다시 듣고 그런 식으로 꼭 이제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습은 하지 마시고요. 복습만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또 이제 나는 욕심이 좀 있으니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강의 먼저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음 교재 먼저 다운받아서 뭐 막 이렇게 장문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안 좋아요. 예습은 왜냐면 잘못된 게 이제 굳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수강하시고 복습, 수강, 복습 이런 과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고 이제 과정은 본인들 스케줄에 맞춰서 잘 하셔서 방학 기간 동안 좀 더 알차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까지 열심히 물론 지금 이미 실력이 되면 바로 자격증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처음 중국어를 접하시면 이렇게 입문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고 그 다음에 자격증 향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 알차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다른 수업으로 또 뵐 수 있길 바랄게요. 통신문 再见!